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한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어제 영장 전담 판사는 저 박 씨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따라서 구속이 됐어요. 저 박 보좌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런 겁니다. 사업가 김 씨한테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더해서 윤관석 의원에게 6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50만 원을 제공했다. 플러스 선거운동 콜센터 운영비로 서울 지역의 또 다른 상황실장한테 700만 원을 제공했다. 6천 더하기 50 더하기 700 하면 6,750만 원이죠. 그래서 6,750만 원을 전당대회 과정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 박모 씨 어제 구속됐습니다. 자, 이 박모 씨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비서분들 이런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매일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뇌물이라든지 부정부패사범이란 모르지만 이건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 사안 아닙니까?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방에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조합장에서 선거 같은 데서 몇십만 원씩 주고받잖아요. 일반 국민들 어떻게 되죠? 구속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사법의 잣대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복귀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박 씨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이제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던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몇십만 원 가지고 구속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고요. 예. 보통의 경우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한참의 그 선거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 극히 이례적인 한두 건을 가지고 일반적인 것마냥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의 보좌관이고 본인과 본인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이 이제 구속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저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혹은 받아들여지고 하는 과정에서 네. 검찰이 얼마만큼 꼼꼼하게 그 혐의 입증을 위해서 노력했는가라는 것이 저는 입증되는 거라고 봐요. 과거에 박영수 전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또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에서 볼 때 검찰이 약간의 정책 편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저는 이제 지금 그 송 대표가 두 차례 걸쳐서 셀프 출두해가면서 왜 나를 안 부르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쭉 시간 길게 가고 주변 사람들 구속시키고 모락모락 연기만 피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탄압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검찰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료시키고 이제는 재판부의 시간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가 구속이 됐고, 이제 사실 관심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동안 증거인멸을 나는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 휴대전화 포맷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한 거. 또 하나,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가 된 태블릿 PC가 이 조작됐다. 이런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저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라는 취지로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요.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같은 거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한 번씩 정리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무실도 다. 구속 사유로는 아마 증거인멸 우려가 제일 걱정이 될 건데,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걸 갖다 강조를 하려다가 의혹이 앞서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태블릿 PC 조작 여부와 탄핵 소추는 별개의 문제다. 태블릿 PC가 최소원이 거라면 빨리 최소원에도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안 돌려주고 있어요. 증거 조작이 드러날까 봐.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송 전 대표의 전략은 검찰을 절대악으로 규정을 하고 이 절대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은 가리지 않아도 된다. 극우 유튜버 변희재 씨하고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신 걸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구나.
글쎄요, 뭐 조홍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인데 글쎄요, 김종혁 위원장님,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네요. 저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뭐 일종의 공황 상태, 심리적 공황 상태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검찰청사에 가서 뭐 부르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가서 어허. 나를 구속시켜라. 근데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신 말씀도 사실은 뭐 시청자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 그동안에 한 10몇 년 동안 쓰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핸드폰 포맷을 도대체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그때 그 정도 한 몇 년 쓰다 보면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포맷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자기가 제출했던 핸드폰이 포맷됐다는 걸 얘기하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사무실 PC 같은 거 한 번씩 포맷하지 않느냐라면서 전혀 등가로 비교할 수 없는 거를 등가로 비교하면서 주장을 펴잖아요. 저게 예. 논리적 그 뭐랄까 궁핍할 때 논리가 궁핍할 때 하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붙이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또 자기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또 한동훈 장관이 옛날에 수사했던 것들을 문제로 태블릿 PC. 태블릿 예. PC 얘기를 하는 것 이런 예. 것들을 모두가 보면 지금 현재 전개되는 상황이 뭐 송영길 대표로서는 그 당의 여러 의원들이 자기 때문에 이미 뭐 측근들이 구속되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예. 체포동의안이 발부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발부될 예정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심리적 부담으로 와서 그렇게 그걸 방어하다 보니까 일종의 심리적 공황 상태 기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